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자사주 엄청나게 쓸어담는 저평가 이 기업 9월 세계 1위 됩니다. 최근에 상법 개정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사주 소각과 매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주주가치 제고를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저평가돼 있는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좋은 얘기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로 앞으로도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그리고 이걸 업데이트한 자료집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상법 개정안이 점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집중투표제라든가 아니면은 3%를 거기 추가적으로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하면서 좀 이런저런 이 주주 가치를 강제로라도 좀 제고하게 만들기 위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신증권이나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자사주 소각 기업은 모두 206곳으로 집계가 됐고요. 사실 이게 원래 이만큼 하는 게 아니라 상법 개정안이 강화되고 강제로 소각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미리미리 파는 기업들이 또 미리미리 소각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사실 이런 법안이 처음 만들어지면은 일단 본보기를 찾습니다. 우리의 법대로 안 하는 기업 몇 개 찾아가지고 본보기를 보여줘요. 그럼 사실 기업들은 떨고 있겠죠. 그래서 그 본보기가 안 되기 위해서 미리미리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자사주 소가액은 8월 말 기준 약 5,619억 원으로 지난해 4,809억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1년 내내 이 4,800억 원을 소각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약 8개월 동안에만 5,600억 원을 소각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연말까지 가면은 정말 1조가 될 수도 있는 수준으로 지금 이 규모가 작년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라는 방침이고요. 과거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소각을 계속해서 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번에 그냥 이뻐 보이고 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속 기업 가치 제고를 했던, 주주 가치 제고를 했던 기업들이라면은 그냥 앞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 자사주 소각을 왜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자사주 소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자사주를 가지고 자꾸 이 자기네 어떻게 보면 경영권이라든가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자사주라는 거를 산 다음에 너네들은 그거를 사실 매각을 하든가 소각을 하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하냐? 이걸 가지고 자꾸 교환사채를 뿌립니다. 교환사채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사채예요.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 대신에 전환사채는 뭐예요? 내 회사의 주식으로 바꿔주는 걸 전환사채라고 하죠. 교환사채는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는 거예요. 내 회사가 아니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뭡니까? 그게 자사주죠. 그러니까 그 자사주 대신에 돈을 빌리고 야 못 갚겠으니까 야 자사주 줄게 하면서 자사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사채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자금 조달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야 이러려고 만든 게 아닌데 자꾸 이 다른 방식으로 쓰고 돈 조달하고 이러니까 이거 소각해라, 강제로라도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법이 마련이 되고 있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 궁금한 분들이 있을 텐데 바로 아바코입니다. 아바코가 작년에 자사주 30억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이게 30억이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 뭐 기업이 1조가 넘거나 되게 기업 가치가 높다 그러면 30억이 크지 않아요. 근데 2천억, 3천억대 기업들한테는 30억이면 솔직히 큰 수준이거든요. 디스플레이 2차전지 장비 전문 기업 아바코가 공시를 통해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했고요. 약 29만 주고 총 발행 주식의 1.9%입니다. 1.9%면은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취득 기간은 2024년 11월 26일부터 2025년 5월 26일까지 총 6개월 동안 취득을 나눠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 강화를 위해, 그러니까 이걸 나는 자사주를 사자마자 난 소각하겠다, 나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고 미리 공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24년 3월에도 자사주 50만 주를 소각을 했던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바코는 자사주를 사고 매각하고 사고 소각하고 사고 소각하고 계속 그거를 연속으로 해오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매입을 하는 이유가 소각하겠다라는 거죠. 언제? 2025년 5월 26일 뭐 이후든 아니면 좀 빨리 더 빨리 샀으면은 이전이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말해놓고 안 하는 것도 있고요. 좀 늦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아바코는 하자마자 어떻게 됐냐? 바로 사자마자 진짜로 소각해버려요. 아바코가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고 2024년 4월에 소각한 이후에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두 번째인 거고 이번에 또 소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 11월 방금 전에 제가 자사주 매입합니다라고 했던 그 공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사주 신탁 계약을 통해 매입한 23만 5,549주를 계약 만료와 동시에 해지하고 즉시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이 30억을 샀기 때문에 계약 만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만료되자마자 소각하겠습니다 하고 또 소각을 했습니다. 얼마? 30억은. 그래서 계약 종료 후 소각 예정 방침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주주와의 약속을 지킨 동시에 주주가치 환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주주가치 제고를 한다라는 거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내는 게 아니라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배당 정책을 유지를 하고 적극적인 IR 활동 등 다양한 주주 환원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꽤나 진심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실제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아바코가 좀 진심이네. 진짜로 이번에 사자마자 소각을 했네.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아니 자사주 소각했다고 기업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이유에 대해서 또는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 최근 수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최근에 이 무역 수지거든요. 이번에 8월에 발표된 무역 수지인데 이 무역 수지에서 뭐 어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 내렸다 하고 어떤 산업은 성장을 못하고 뭐 이런 상태예요. 근데 디스플레이 OLED 쪽은 보시면 2025년 6월, 7월, 8월입니다. 이게 100만 달러거든요. 1000만 달러고 11억 2,500억 달러, 그 다음에 15억 7,300억 달러, 그 다음에 16억 4,900억 달러. 지금 보시면 매달 성장하죠. 그 다음 OLED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8억 1,800억 달러, 여기서 11억 8,300억 달러, 13억. 보시면은 매달 성장하고 매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이 이제 진짜로 회복이 나오고 성장이 나오는 건가? 이게 수치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업황은 올랐다 내렸다 해요. 근데 얘는 매달 성장해요. 이런 사실 산업이나 업종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진짜로 좀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회복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기대감이 숫자로서 좀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아바코를 좀 열어보면 아바코가 이제 BOE와 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OE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정말 역사를 따져보면은 이게 한국 기업이거든요. 이게 한국 기업인데 이게 중국으로 인수합병돼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간 좀 안타까운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바코가 중국 BOE와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본격화하면서 올해 실적에서 중국 비중이 급격하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바코가 2차전지랑 디스플레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2차전지가 한 70%였어요 매출이. 근데 뒤바뀌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70%가 됐어요. 그래서 얘는 디스플레이 기업이 돼버렸다. 지난해 수주한 OLED 인라인 진공 물류 시스템 물량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요. BOE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2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역대 매출을 예상하고 당연히 영업이익도 여태 최대로 날 걸로 기대가 되겠죠.
BOE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같은 시점인 오는 2026년부터 IT용 8세대 OLED 라인을 가동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납품한 기업이 아바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죠. 얼마나 납품했냐? 아니, 납품 얼마나 했길래 뭐 올해 최대 매출이고 산업이 바뀌어버리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어보면은 아바코가 지난해 6월 BOE와 체결한 OLED 진공 증착 시스템 공급 계약은 계약 금액이 비밀 유지 조항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대부분 이런 것들 비밀이에요. 누군지 안 밝히거나 누군지 밝혔으면 금액을 안 밝히거나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얼추 이거를 좀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돈이 어느 정도지? 그래서 아바코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수주 총액이 원래 작년에 3월 기준 약 736억 원에 수주 잔고가 대략 696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한 얼마 안 되는 이 수준이 디스플레이였거든요. 70%가 2차전지 쪽이었고, 근데 이 BOE에 체결을 한 다음에 잔고가 어떻게 바뀌었냐? 올해 6월 기준 수주 총액이 3,700억 원에 수주 잔고가 2,1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적게 받은 수준이 아니죠. 여기서 조금 늘어난 게 아니라 엄청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얼추 비밀 유지라고 하지만 추측해보고자 하면은 정말 크게 수주를 받았구나, 작게 받은 게 아니구나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거의 시가총액만큼 수주를 받은 거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아바코는 OLED 중심의 성장세에 더해 사업 다각화도 힘을 싣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바코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올해 디스플레이 성장이 나오면 좀 본격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고 이미 실적이 좀 반영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실제 사업부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바코의 매출 구조예요. 자동화 시스템, 전용기, 진공, 컨버팅 머신 돼 있죠. 네, 써 있습니다. 2차전지 전용, OLED, 아니면 스크러버 여러 가지 있어요. 2차전지 전용 있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메인은 사실 지금 얼마나 뭘 만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이죠. 비율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보시면 2차전지용 9.6%, 2차전지용 3.6% 해가지고 2차전지 관련된 거 뚫어보자면 한 10몇 프로쯤 되는 것 같아요. 많아야 20%쯤 되는 것 같고. 근데 디스플레이 쪽을 열어보면 얼마입니까? 73%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바코는 완전 그냥 디스플레이 기업, OLED 기업이 돼버렸다. 지금 매출의 그냥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전부가 OLED에서 나오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번에 디스플레이 성장과 이번 실적이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면, 수주 잔고도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 매출이 이렇게 뒤집혔다면 우리 관심을 가질만 하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연속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 이렇게 진심이다.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진심인 기업을 최근에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꽤나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실적도 보시면 이제 2022년, 3년, 4년인데 2년도에 조금 괜찮았거든요. 그러다가 3년도에 꺾였죠. 작년에 이제 2차전지가 중심이었어가지고 매출이랑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2024년도 딱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디스플레이로 딱 바뀌면서 매출액 3천억에 영업이익 211억. 그리고 올해 2025년입니다. 보시면은 1분기에 적자였거든요. 근데 딱 2분기 얼마? 1590억에 영업이익 194억 때려주죠. 지금 얼마입니까? 상반기가 한 160억 돼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211억인데 올해 지금 상반기만 160억이다. 하반기에 그냥 얼추 그냥 수주받은 것만 해도 제 생각에는 350억 충분히 금방까지 갈만하다.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350억까지 안 가도 300억 초반까지만 가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바코가 지금 이 상반기 나온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좀 그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좀 열어보면은 이게 현재 이제 아바코에 대한 이 차트거든요. 보시면 주가가 꽤나 바닥에 있어요. 네, 현재 시총이 1968억 이 정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 실적 대비해서는 얘가 여기 있어도 그렇게까지 엄청 낮다라고 볼 수 없는 기업이에요. 그냥 작년 실적 대비해서는
그냥 나쁘지 않네 라고 보는데, 올해 실적은 제가 봤을 땐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 상당히 긍정적인 구간이다, 관심을 둘 만한 구간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거고, 실제 아까 실적이 안 좋았던 구간이 언제였냐면 2023년도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2023년도에 좀 힘이 좋거나 좀 분위기 나쁘지 않았다. 근데 최근에 힘이 좀 없잖아요. 근데 실적은 괜찮잖아요. 그럼 저는 지금 구간 주주가치 제고도 하고 있고, 실적도 2025년도가 24년도보다 낫고 23년도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디스플레이 산업이 좀 올라오는데 디스플레이 산업으로 바뀐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아바코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손익비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하방으로 봐도 하방이 제한적이고 상방으로 보면 오히려 상방이 좀 더 열려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같이 저는 관심을 둬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은 지금 자사주 매입과 소각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번 연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소각 매입하자마자 바로바로 소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주주가치 제고한테는 이 관련해서는 정말 진심이다. 그래서 상법 개정이라든가 최근에 관련해 좀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추가로 실적 성장이 상당히 크고 비교적 저평가 기업이고, 얘기한 대로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성장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아바코 관심 한번 가져보고 있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다. 아바코. 근데 이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라든가 우주 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좀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그건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고요. 입력할 데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사실 받아서 뭐합니까? 필요 없고요. 저희는 그래도 얘기하는 게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이 정식 투자자문이에요. 그래서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 없고요. 저희가 어플에 중요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알람이 가거나 알림 같은 게 가요. 그럼 여러분들 물어볼 겁니다. 알림 승인하시겠어요? 허용하시겠어요? 그럼 이것만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어플에 중요한 글을 쓰면은 알림이나 알람 같은 게 간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나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 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9월 5일, 4일, 3일, 2일, 1일, 그 다음에 29일 이렇게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말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분히 상승 랠리가 나올 만한 기업의 적정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특강 궁금하다 하시면은 들어와서 한번 공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요일에 진행하니까 확인하시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저희가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댓글 제가 진짜 다 봅니다. 다 보니까 꼭 달아주시고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